좋아요, 구독. 네, 오늘 AI 대 인간 강관우 앵커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슈퍼 주총 위크를 맞아서 준비해본 질문입니다. 챗 GPT에게 물어본 내용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역시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대주주의 존재감은 과연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까 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까 물어봤습니다. 어떤 답변 내놨을까요? 자, 확인해 보면요. 대주주의 존재감은 주가라던가 또는 경영을 운영하는 것의 전반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답변 챗 GPT가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긍정이냐 부정이냐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결국은 대주주가 어떤 행동을 취하냐,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의 차이에 달려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까지도 함께 확인이 됐습니다. 만약에 대주주가 투명 경영에 힘을 쓰고 주주들의 이익을 함께 고려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기업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지만 반대로 회사의 이익보다는 사익을 보다 더 높게 추구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기업 경영 전반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자, 강혜코님, 오늘도 역시 챗 GPT는 좀 모범적인 답안을 내는 것 같습니다. 네, 모범적이긴 한데 이게 뭐 정답에 가깝다. 저는 이제 평가를 하고 싶고 네. 제가 좀 하나씩 볼게요. 대주주가 저희가 이제 제목을 대주주의 존재가 우리 그 주가에 정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어떤 것 같으세요? 이 챗 GPT 답 말고 네.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싶은데 이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뭐 사익, 주주 이익에 그거를 떠나가지고 주주 이익에 반해도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현실은 챗GPT의 답과 좀 다르게 바뀔 때도 있는데 자료 화면 하나 보실까요? 지금 테슬라 주가를 제가 하나 준비를 했는데 테슬라 주가 어땠습니까? 많이 올라갔을 때는 주당 400달러까지 이렇게 올라갔었고 네. 많이 떨어졌을 때는 100달러 언저리까지 내려갔었죠. 최근에 이제 190까지 왔는데 이렇게 최근에 많이 빠졌던 때 누가 영향을 제일 많이 미쳤을까요?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테슬라의 바로 대주주입니다. 대주주가 자기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계속적으로 팔았어요. 안 팔겠다고 한 적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팔면서 주가를 계속 끌어내렸고 그다음에 안 사도 될 거는 같은데 트위터를 인수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자기 보유 주식 테슬라를 팔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 이슈들 때문에 내려왔다가 이제 최근에 좀 반등을 해서 그나마 망가졌던 테슬라 주가들의 마음들이 조금 회복됐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도 있는데 테슬라 앞으로도 일론 머스크의 행보에 따라 가지고 주가 행보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갈까요? 어제 우리나라에서는 셀트리온 여기서 주총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언론상에서 아주 셀트리온 언론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제가 좀 쭉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시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플라스틱 막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뭐 정치 유세 때 이런 현상 많이 봤잖아요. 네. 이거 왜인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방역 때문이긴 하겠지만 일단은 좀 외로워 보입니다. 외로워 보여요. 네. 네. 하여튼간 제목을 제가 주주들에게 사과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아봤는데 이게 지금 플라스틱 막을 이렇게 세운 뭐 이유가 있겠죠. 주가가 떨어져서 그랬나요? 어쨌든 이유가 좀 있을 것 같고 서정진 회장이 이제 다시 2년 만에 이렇게 복귀를 하면서 기대감에 주가는 먼저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차트에 보이시겠습니다만은 주가들이 먼저 이렇게 달렸습니다. 3월 초에 이제 여기에서 서정진 회장이 돌아올 거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네. 주가가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많이 올랐고 그 다음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이렇게 이제 올랐습니다만은 어제는 주총이 딱 끝나면서 일제히 하락적으로 돌아섰어요. 그 왜일까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회장님이 돌아오셨지만 이 현실적인 지금 난관들을 이게 돌파가 가능할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미국 시장을 지금 공략을 해야 되는 이런 당면 과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바이오시밀러라는 게 약가를 인상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인하를 해야 되는 이런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하를 그 영업 마진선으로 이렇게 막아내려면 새로운 제품들을 계속 내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들을 내에 있어서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것도 상존하는 거고 가장 이제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 삼형제가 이제 합병을 이제 추진을 하는데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어느 비율로 될지 각 이해 당사자들이 아직 이해가 첨예하게 이게 지금 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난관들을 과연 잘 뚫고 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반영이 될 텐데 어제는 일단 최근에 주가가 올라온 것을 일단 차익 실현하면서 셀트리온 주총은 이제 끝 마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 이제 자료 화면 하나 보시면은 사진을 보시면은 누군지들 다들 아실 거예요. 이 SK그룹 이제 이슈를 제가 좀 많이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주가가 최근에 좀 모양이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CEO들은 지금 아주 좌불안석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주가로 이제 CEO들 평가를 많이 하나 봅니다. 그래서 주가에 신경들을 많이 쓰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이게 보면은 SK가 가장 상위에 있는 그 지주 회사잖아요. 네. 그 밑에 이제 SK 이노베이션도 있고 SK텔레콤도 있고 하이닉스도 있고 쭉 같이 있는데 SK 주가가 그 최태원 회장한테는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개인 지분이 가장 많으니까요. 네. 근데 주가를 보면 이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은 연초 대비해서도 많이 10% 내려갔네요. 이상 지금 빠져 있습니다. 네. 연초 대비해서도. 그래서 다른 것들은 괜찮은데 SK는 특히 이렇게 저평가를 받고 있어요. 사실은 SK 하이닉스가 지금 1분기의 영업 적자가 뭐 마이너스 4조까지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우려들도 있고는 있습니다만 SK 하이닉스는 나름 이렇게 선방을 하고 있는데 유독 주 SK 주가만 이렇게 많이 처져 있습니다. 그거는 앞서 그 사진을 보시면은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대주주 이슈가 약간은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까 그 사진을 제가 골라와 봤고요. 주가가 이제 각 CEO들이 상당히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가는 데는 펀더멘털 이슈 외에도 플러스에서 다른 이슈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또 스토리로 좀 넘어가면 이 하이브 얘기 그리고 SM 얘기를 제가 좀 꺼내려고 합니다. 대주주의 이제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하이브가 SM 인수전에 참여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카카오가 어떻게 보면 이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개 매수를 하면서 자기들 지분이 39.87% 이렇게 지분을 확보를 하게 되면서 하이브가 그동안 산 지분들이 있잖아요. 이 지분을 어쨌든 공개 매수에 응했는데 많이 이렇게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44%만 하이브가 들고 있는 보유 물량의 44%만 이렇게 공개 매수에 이제 받아들여졌고 나머지 한 210만 주 정도는 여전히 잔량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평가 이렇게를 해보니까 평가 손이 현재 상태로는 조금 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SM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전략을 그 멀티 채널, 멀티 프로듀싱 뭐 이런 거를 지금 가겠다 이런 전략들을 꺼내놓고 있어서 앞으로 성장성을 반영한 주가가 SM에 다시 어떻게 전개될 건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기준으로는 하이브가 투자한 거로는 손익 계산을 해보면 일단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하이브 SM 주식 반도 못 팔았는데 지금 주가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런 거고 제가 이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사실은 주주들의 이익을 생각을 하면 SM 주식을 사고는 싶겠죠. 그렇지만은 너무 높은 가격에 사면 항상 대가를 치른다.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그 전략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는 최근에 사실은 주가가 엄청 많이 뛰었어요. 엄청 많이 뛰었는데 네. 근데 압수수색 뉴스가 있었는데도 많이 뛰었어요. 그랬죠. 네, 에코프로는 왜 이렇게 많이 뛰었을까요? 사실은 에코프로가 들고 있는 자회사에 에코프로 BM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코프로임이 양극재에 있어서 기술성이 전 세계에서 뭐 탑 클래스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나라가 하이니켈 분야에 있어서는 뭐 전 세계 독보적인 그 이제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서 주가가 상당히 뜨거웠고 에코프로도 같이 뜨거웠죠. 그래서 압수수색 뉴스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은 펀더멘털을 보고 싶어 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지금 차트가 보입니다만은 에코프로 상당히 선전했습니다. 금년에만 들어서 350% 정도, 네. 3배 반을 이렇게 뛴 거예요. 뭐 에코프로 BM도 많이 뛰었고 최근에 LNF 좀 따라오고 있습니다만은 펀더멘털에 시장은 집중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총 마무리를 좀 드리자면 결국은 주가로 좀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저는 이걸로 좀 제목을 달았어요. 네. 돈이나 잘 벌어져.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에코프로비엠도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미 12.7배 장부가 대비예요. PER이 아니고요. 네. PBR입니다. 어. 상당히 높은 데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에코프로도 5.6 높은 데가 있죠. 그래서 펀더멘털을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다. 어. 성장성을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반면에 여기 SK 파란 걸로 표시되어 있는데 장부가치 0.4밖에 안 됩니다. 아. 너무 낮죠? 네. 왜 이렇게 낮은 걸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주주가 과연 주가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걸 중심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